어제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신년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주택 문제 언급하시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들어주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습니다.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싶다면 애꿎은 국민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겁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바닥도 없이 폭락하던 때와 비교하면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20% 이상 올라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만 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지인 노원구가 상승률 1위였습니다. 이제 청년과 서민들이 월급 모아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거의 멸종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 사기를 포기한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내몬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 김수현 실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인 변창흠 씨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시 뭔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신년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주택 문제 언급하시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정권,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망국 바이러스를 대한민국 전역에 퍼뜨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동산 문제 말씀하시려면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연전연패한 이유, 왜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셨어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데 실상은 앞으로도 대출 시장을 겨울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집 내놓게 할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억울하고 세입자는 4년 뒤 폭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임대차법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답니다. 도대체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이 주거 안정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한다고 주거 안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들어주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습니다. 시장과 싸우고 경제 원론과 싸우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채 권력의 힘으로 시장 주체들을 찍어 누르고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 투자하는 악마로 몰고 갔던 삐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런 부동산 국가주의와 악마적 불로소득론을 철폐하지 않는 한 온 국민이 고통받는 부동산 개미 지옥을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첫째,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완화해야 합니다. 집 지어서 공급하는 데는 5년, 10년 걸리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유세, 양도세, 이중폭탄으로 출구를 막으면 주택시장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언제든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살 수 있다면 불안해서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몰려가는 일명 패닉 바잉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도심지의 주택 공급을 늘릴 생각이 있다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새들도 짝짓기 할 때 자기 둥지를 만들고 토끼도 끊임없이 새 굴을 팝니다. 왜 국민들이 자기 집 고치고 자산가치 늘리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까?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묶어놓고 3기 신도시라는 숫자 노름으로 희망 고문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 국민이 원하는 조건의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이나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추진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이익 전체 환수라는 과도한 조건을 완화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개발이익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질 좋은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주택 정책의 목표여야 합니다. 넷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 보호법 적용 5개월 동안 직전 5년치만큼 올랐습니다. 전세 물량의 급감과 전세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임차인 보호 조항은 일부 개정하고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전세 시장,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택 청약 시 세대별 쿼터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 축적 수준이 다른 세대들이 동일한 대상을 두고 경쟁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의 주택 청약 제도는 젊은 세대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세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청년층은 청년층끼리,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끼리 경쟁하게 한다면 청년층에 돌아가는 몫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여섯째,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많은 규제와 부담이 공시지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이 4천만 원을 넘는데 2008년에 도입된 9억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과도한 기준은 편법을 만들고 그 편법은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박탈감만 키울 뿐입니다. 현실에 맞게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모두 틀어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권한의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 지도 보고 숫자만 보고 대책을 만드는 국토부보다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아는 지방정부가 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 권한 역시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정권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폭등만 초래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공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 여당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정권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싶다면 애꿎은 국민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겁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 지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이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세금 폭탄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